재벌가의 비밀 시어머니의 음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재벌가에서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지,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죠. 주인공은 한유진, 28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 여성입니다. 그녀가 결혼한 상대는 도연그룹의 외아들 박도연. 대한민국 재벌가와의 결혼, 모든 여성들이 꿈꾸는 신데렐라 스토리였죠. 하지만 여러분, 동화 속 이야기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호화로운 결혼식장 오후 3시,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유진이 아름답게 미소 짓고 있다. 2024년 가을,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한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다. 신부 한유진,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딸. 신랑 박도현, 대한민국 재벌 도연그룹의 후계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 순간까지는 유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님께서 아직도. 도연이 유진의 손을 꽉 잡으며 유진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갑자기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진다. 하지만 신부 대기실 구석에서 김명희가 차갑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명희는 혼잣말로 얼음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한다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내 아들을 그런 천한년에게 빼앗길 순 없어. 목사가 주례사를 읽고 있다. 하객들이 모두 미소를 지으며 축하하고 있지만 명희만은 굳은 표정이다. 목사님이 말하였다. 혹시 이 결혼을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지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다. 명희가 일어서려는 순간 이순자가 뒤에서 큰 소리로 축하합니다. 우리 유진이 정말 예뻐 보여요.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친다. 명희는 다시 자리에 앉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다. 도연이 유진에게 귓속말로 말한다. 우리 어머니 좀 이상해 보이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오빠,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도연이 답한다. 아니야, 유진아. 넌 완벽해. 너무 완벽해서 어머니가 질투하는 것 같아. 신혼집 펜트하우스 저녁 8시. 도연그룹이 마련한 강남 최고층 펜트하우스. 유진이 짐을 정리하고 있다. 유진 창밖을 바라보며 와. 정말 꿈 같아.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갑자기 초인종이 울린다. 도연이 문을 열자 명희가 냉정한 표정으로 서 있다. 명희가 말한다. 도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도연이 당황하며 어머니? 이 시간에 왜? 명희가 유진을 차갑게 쳐다보며 신부에게도 당부할 말이 있어서. 유진이 급하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한다. 유진이 인사하며 어머님, 안녕하세요. 부족한 며느리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명희가 비웃음을 지으며 부족하다는 걸 아는구나. 그럼 됐어. 도연이 화를 내며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희가 도연을 바라보며 도연아, 넌 잠깐 밖에 나가 있어. 며느리와 단둘이 대화할 게 있다. 도연이 나간 후 명희와 유진이 마주 앉아 있다. 분위기가 차갑다. 명희가 찻잔을 천천히 들며 한유진 씨. 아니, 이제 박유진이라고 해야겠네. 유진이 조심스럽게 네, 어머님. 명희가 유진을 바라보며 박유진, 솔직히 말할게. 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유진이 깜짝 놀라 찻잔을 떨어뜨릴 뻔한다. 유진이 당황하며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명희가 냉소적으로 말한다. 뭘 잘못했냐고?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내가 우리 도연이를 유혹해서 결혼까지 하게 만들었잖아. 유진이 눈물을 참으며 어머님, 저희는 정말 사랑해서 명희가 손을 크게 내저으며 사랑? 웃기지 마. 너 같은 애가 우리 도연이를 진짜 사랑할 리가 없어. 돈 때문이겠지. 유진이 일어서며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도연 오빠를. 명희가 차갑게 웃으며 오빠라고 부르네. 참 웃겨. 이제부터 남편이라고 불러야지. 펜트하우스 베란다. 도연이 전화를 받고 있다. 아버지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도연아, 결혼식 잘 치렀다고 들었다. 네, 아버지. 그런데 어머니가. 내 어머니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그것보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도연이 긴장하며 무슨 말씀이세요? 그 다음 달부터 너를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시킬 생각이다. 결혼도 했으니 이제 책임감도 생겼겠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연아, 혹시 내 부인이 회사 일에 관여하려 하면 단호하게 막아라. 여자가 사업에 끼어들면 복잡해져.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펜트하우스 거실 저녁 9시. 여전히 명희와 유진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유진아, 내가 조건을 하나 제시할게. 유진이 고개를 들며 조건이요? 우리 집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 첫째, 절대 도연이 일에 간섭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둘째, 친정에서 돈 달라고 하거나 도움 요청하면 절대 들어주지 마라. 유진이 당황하며 그건 저희 어머니가. 명희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 1년 안에 임신해라. 아들을 낳아야 해. 유진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한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 그런 건 자연스럽게. 명희가 큰 소리로 자연스럽게. 우리 집안은 3대째 아들만 낳았어. 너도 아들을 낳아야 해. 못 낳으면. 이때 도연이 들어온다. 도연이 어머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명희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미소 짓는다. 아, 도연아. 며느리에게 살림 잘하라고 당부하고 있었어. 유진 도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지만 참는다. 그날 밤 11시. 도연과 유진이 침대에 누워 있다. 유진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유진아,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뭔 얘기했어? 유진이 한숨을 쉬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로서 잘하라고. 도연이 유진을 안으며 유진아, 어머니는 원래 좀 까다로우셔. 너무 신경 쓰지 마. 오빠,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재벌가 며느리 역할 말이에요. 당연하지. 넌 이미 완벽해. 그리고 설령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내가 있잖아. 유진이 도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눈동자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다. 유진이 혼잣말처럼 정말 그럴까?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도 나를 받아주실까? 다음 날 아침 도연그룹 회장실 오전 9시. 명희가 박철수와 대화하고 있다. 여보, 도연이가 결혼한 건 정말 큰 실수였어. 박철수는 서류를 보며 명희야, 이제 그만해라. 이미 결혼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박철수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무슨 소리야? 명희가 음산하게 웃으며 그 애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그러면 도연이도 포기할 거야. 명희야,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명희가 큰 소리로 바보 같은 생각? 내가 언제 바보 같은 일을 했나?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려놨는데 박철수가 할 말을 잃는다. 한 달만 기다려봐. 그 애가 얼마나 우리 집안과 안 어울리는지 증명해 줄 테니까.
같은 시간 펜트하우스. 유진이 혼자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도연은 이미 회사에 갔다. 갑자기 문벨이 울린다. 유진이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서 있다. 박유진님 맞으시죠? 명품 가방 배송 왔습니다. 유진 당황하며 명품 가방요? 저 주문한 적 없는데. 여기 보세요. 주문자가 김명희님으로 되어 있네요. 유진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유진이 혼잣말로 시어머님이. 왜 갑자기 가방을? 유진이 가방을 받고 카드를 확인한다. 며느리에게 김명희라고 적혀 있다. 유진 불안하며 뭔가 이상해. 어제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더니 갑자기 선물을? 다음날 아침 펜트하우스 오전 8시. 유진이 의문의 명품 가방을 들여다보고 있다. 가방은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뭔가 어색하다. 유진이 혼잣말로 정말 이상해. 어제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더니 갑자기 이런 비싼 선물을? 도연이 넥타이를 매며 나온다. 유진아,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유진이 가방을 보이며 오빠, 어머님이 이걸 보내주셨어.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도연이 가방을 보며 와, 이거 샤넬 클래식이잖아. 엄마가 마음을 바꾸신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뭔가 석연치 않아. 도연이 시계를 보며 유진아, 미안해. 회사 가봐야 해. 오늘 첫 출근이라 늦으면 안 돼. 저녁에 자세히 얘기해. 도연이 급하게 나간다. 유진이 혼자 남아 가방을 다시 살펴본다. 이 같은 시간 도연그룹 회장실. 명희가 최 비서와 대화하고 있다. 음흉한 미소를 띠고 있다. 최 비서, 어제 배송한 가방 잘 받았을까? 최 비서가 공손하게 네, 사모님. 확인했습니다. 아침 일찍 받으셨더군요. 명희가 만족스럽게 말한다. 좋아. 그럼 이제 2단계를 실행해야겠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그 애가 백화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 그리고 김지점장에게 미리 연락해둬. 최 비서가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그 애가 우리 집안과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오전 11시 펜트하우스. 유진이 친구 미란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미란아, 나야. 시간 있어? 미란이 전화로 유진아. 신혼여행은 언제 가? 아직도 서울에 있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너 명품 좀 볼 줄 알지? 급한 게 있어서. 미란이 묻는다. 왜? 재벌 며느리 됐더니 명품 공부하려고? 아니야.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지금 올 수 있어? 그래, 30분 후에 갈게. 미란이 도착해서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다. 미란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유진아. 이거 어디서 났어? 시어머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뭔가 이상해? 미란이 한숨을 쉬며 유진아 앉아봐. 유진이 불안함을 느끼며 왜? 뭔데? 이거 가짜야. 유진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한다. 가짜라고? 그럴 리 없어. 시어머님이 주신 건데. 미란이 가방 안쪽을 보이며 봐. 여기 시리얼 넘버 부분. 진짜와 폰트가 달라. 그리고 이 금속 부분 마감도 조잡해. 유진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그럼 시어머님이 일부러 가짜를? 유진아, 뭔가 이상해. 재벌가에서 며느리한테 가짜를 줄 이유가 없잖아. 유진의 휴대폰이 울린다. 최 비서의 목소리가 들린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회장님, 사모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오후 4시에 신세계 백화점 명품관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요. 유진이 당황하며 갑자기요?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물해드린 가방을
꼭 들고 오시라고요. 전화가 끊어진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미란이 묻는다. 뭐래? 백화점에서 만나자는데 가방을 들고 오라고 해. 미란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유진아, 이거 함정인 것 같아. 가짜 가방 들고 백화점에 가라는 게 우연일까? 그럼 어떻게 해? 안 갈 수도 없고. 미란이 결심한 듯 일단 나도 같이 가자. 혼자 가면 위험할 것 같아. 오후 4시 마이너스 신세계 백화점 명품관. 유진이 가짜 샤넬 가방을 들고 명품관에 들어선다. 미란이 조금 떨어져서 따라온다. 갑자기 김지점장이 다가온다. 김지점장이 유진을 보며 실례합니다. 손님. 혹시 그 가방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유진이 당황하며 네. 갑자기 왜? 김지점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죄송하지만 그 가방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저희 매장 정품과 뭔가 다른 것 같아서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유진에게 집중된다. 유진이 얼굴이 빨개지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때 명희가 다른 고객들과 함께 나타난다. 명희 큰 소리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왜 여기서. 김지점장이 명희를 보며 아 회장님 사모님 마침 잘 오셨네요. 댁 며느리분이 저희 매장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시작한다. 명희가 일부러 놀란 척 유진아 그 가방이 뭐니? 어디서 난 거야?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이 주신 거. 명희가 크게 당황한 척 내가 언제 그런 가방을 줬다고? 김지점장이 가방을 검사하며 이건 명백한 위조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조잡한 가짜를.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재벌가 며느리가 가짜 가방을. 역시 성격 급한 애들은 안 되네.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명희가 연기하며 유진아,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내가 며느리한테 가짜를 줄 리가 있겠니? 미란이 급하게 다가온다. 잠깐,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가방 검사를? 김지점장이 차갑게 말한다. 손님도 혹시 공범이세요? 유진이 보안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보안팀장이 묻는다. 부인, 이 가방 정말 시어머님이 주신 게 맞습니까? 유진이 흐느끼며 정말이에요. 어제 택배로 받았어요. 카드도 있었고. 카드요? 어디 있습니까? 유진이 당황하며 집에 두고 왔어요. 이때 최 비서가 들어온다. 죄송합니다. 회장 부인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십니다. 오해요? 최 비서가 말한다. 며느리가 어디선가 가짜 가방을 사서 시어머니 선물이라고 거짓말한 것 같다고 하십니다. 유진이 충격을 받으며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이. 최 비서가 차갑게 사모님, 증거가 있으신가요? 유진이 미란과 함께 집에 돌아왔다. 완전히 지쳐 있다. 유진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미란아, 나 정말 미치겠어. 어떻게 이런 일이. 미란이 화를 내며 유진아, 이건 명백한 음모야. 시어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거라고. 유진이 힘없는 소리로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카드도. 유진이 급하게 쓰레기통을 뒤진다. 다행히 카드가 나온다. 유진이 카드를 들며 있어. 여기 있어. 미란이 카드를 보며 그런데 유진아. 이 카드 필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어제 결혼식에서 받은 축하 카드들이랑 비교해봐. 같은 사람이 쓴 글씨 같지가 않아. 유진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같은 시간 도연그룹 회장실. 명희가 최 비서와 만족스럽게 대화하고 있다. 오늘 일은 완벽했어. 이제 소문이 쫙 퍼졌을 거야. 네, 사모님. 벌써 인터넷에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재벌 며느리 가짜 가방 사건.
도연그룹 며느리의 민낯 이런 식으로요. 명희가 웃으며 훌륭해. 이제 그 애가 우리 집안 체면을 구겼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 그런데 사모님, 도연님이 알게 되면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해. 그 애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아들도 깨닫게 될 거야. 저녁 8시 펜트하우스. 도연이 집에 돌아왔다. 뉴스를 보며 충격을 받고 있다. 유진아, 이게 뭐야? 인터넷에 내 얘기가.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오빠, 내 말 들어봐. 정말 어머님이 주신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주신 적 없다고 하시는데 유진이 절망적으로 오빠까지 나를 안 믿는 거야? 도연이 갈등하며 유진아, 나는 널 믿고 싶어 하지만 증거가. 유진이 카드를 보이며 이거 봐. 어머님 이름으로 온 카드야. 도연이 카드를 보며 이거 어머니 필체가 아닌 것 같은데? 유진이 절망에 빠진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교활한 시어머니의 첫 번째 함정에 걸린 유진. 가짜 가방 사건으로 재벌가 며느리로서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고 심지어 남편 도연까지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진은 아직 몰랐다. 이것이 김명희가 준비한 수많은 함정 중 첫 번째일 뿐이라는 것을. 과연 유진은 이 치밀한 음모를 파헤칠 수 있을까? 유진이 창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밤하늘을 바라본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 오전 9시. 유진이 잠을 못 이룬 채 소파에 앉아 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다. 유진이 혼잣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사람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보고 있어. 인터폰이 울린다. 택배기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택배기사가 인터폰으로 박유진님, 등기우편 왔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고 등기우편을 받는다. 발신인이 정기자로 되어 있다. 유진이 봉투를 열며 정기자? 누구지? 하며 편지를 읽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정기자입니다. 어제 백화점 사건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20년 전 도연그룹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한태식님이신가요? 긴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도연그룹과 무슨 관계가. 오전 11시 카페. 유진이 정 기자와 만나고 있다. 정 기자가 두꺼운 파일을 꺼낸다. 부인,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유진이 긴장하며 제 아버지가 도연그룹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20년 전 아버님은 박철수 회장의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파트너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정 기자는 서류를 보이며 여기 보세요. 1995년 합작 투자 계약서입니다. 한태식, 박철수 두 분 이름이 나와 있어요. 유진이 서류를 보며 이게 정말 아버지 서명이네요. 당시 두 분은 IT 벤처 사업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묻는다. 하지만 뭐요? 정 기자가 말한다. 1년 후 아버님이 갑자기 사망하셨고 모든 지분이 박철수 회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게 지금의 도연그룹의 시작이에요. 같은 시간 도연그룹 회장실. 박철수가 오래된 서류함을 뒤지고 있다. 20년 전 계약서들이 나온다. 박철수가 혼잣말로 한태식.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듣는군. 명희가 들어온다. 여보, 뭘 찾고 있어요? 박철수가 서류를 숨기며 아, 명희야. 그냥 오래된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 혹시 한태식 관련 서류요? 박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너도 알고 있었니? 명희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물론이죠. 우리 며느리가 바로 그 사람 딸인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뭐라고? 유진이가 태식이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집안과 다시 엮이다니. 정 기자가 더 충격적인 내용을 꺼낸다. 부인,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유진은 이미 충격받은 상태로 더요? 정 기자가 의미심장한 투로 아버님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유진이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요? 당시 목격자 진술을 보면 사고 직전 아버님이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누구와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 기자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낸다. 이 사진을 보세요. 사고 현장 근처에서 찍힌 건데요. 사진에는 젊은 명희의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다. 유진이 사진을 자세히 보며 이분은 시어머니? 오후 3시 유진의 친정집. 유진이 급하게 어머니 이순자를 찾아왔다. 순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순자가 등을 돌린 채 유진아, 신혼인데 자꾸 친정에 오면. 엄마, 아빠가 도영그룹과 무슨 관계였어요? 순자가 그릇을 떨어뜨린다.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난다. 이순자는 당황하며 무슨 소리야? 유진이 서류를 보이며 이 계약서 봐요. 아빠 이름이 나와 있어요. 순자가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는다. 이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유진아, 엄마가 숨긴 게 있어. 뭘 숨긴 거예요? 내 아버지는 정말 박철수하고 사업을 함께 했었어. 하지만 배신당했어. 순자가 20년 전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 아버지와 박철수는 대학 동창이었어. 함께 회사를 차렸는데. 유진이 말한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말할 수 없었어. 너무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었거든. 무슨 일이었는데요? 이순자가 흐느끼며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서가 바뀌었다는 거야. 내 아버지 지분이 모두 박철수 명의로. 그럼 아버지가 사기당한 거예요? 내 아버지는 억울해했어. 매일 밤 술을 마시면서 명의 때문에 망했다고 중얼거렸거든. 유진이 충격을 받으며 명의요? 시어머니요? 그 여자가 남편을 부추겨서 계약서를 조작했다는 거야. 증거도 없애버리고. 오후 친정집 다락방. 순자가 유진을 다락방으로 데려간다. 오래된 상자를 꺼낸다. 유진아, 이걸 봐. 상자에서 아버지가 쓴 일기장과 편지들이 나온다. 유진이 일기를 읽으며 아빠가 이런 걸 남기다니. 유진이 읽는다. 1995년 12월 15일. 명희가 또 계약서를 바꾸자고 한다. 철수야, 정신 차려라. 그 여자. 말만 듣다간 우리 우정도 끝장난다. 엄마, 이거 봐요. 아빠가 시어머니 얘기를 썼어요. 더 있어. 마지막 편지도 읽어봐. 유진이 편지를 펼친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다. 유진이 읽는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보다. 명희가 모든 걸 조작했어. 계약서도 회사 도장도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경찰서에 가져가. 편지가 거기서 끊어져 있다. 그날 오후 도영그룹 회장실. 명희가 박영수 고문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다. 박 고문, 20년 전 한태식 관련 서류 모두 처리됐죠? 박영수가 불안해하며 사모님, 그런 얘기를 다시 꺼내시면. 명희가 조심스레 그 애가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경제신문 기자와 만났다고 하더군요. 박영수가 놀라며 정 기자요? 그놈이 또 캐고 있나 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영수가 말하길 일단 며느리를 더 궁지로 몰아넣는 게 좋겠습니다. 과거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게 만들어야 해요. 명희가 음험하게 웃으며 좋은 생각이네요. 2차 작전을 시작해야겠어요. 저녁 7시 펜트하우스. 유진이 아버지의 유품들을 들고
집에 돌아왔다. 도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유진아, 어디 갔다 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 유진이 진지하게 오빠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유진이 말했다. 오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사업 파트너였어. 도연이 놀라며 뭐라고? 그럴 리가. 유진이 서류를 보이며 증거가 여기 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배신당해서 죽었어. 도연이 서류를 보며 이게 정말이야? 유진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리고 그 뒤에 시어머님이 있었어. 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유진아, 그건 너무 심한 말이야. 증거도 없는데. 유진이 아버지 편지를 보이며 이것도 증거가 아니야? 도연이 유진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도연이 편지를 내려놓으며 유진아, 이게 정말이라면. 유진이 묻는다. 이제 믿어줄 거야? 침묵이 잠시 흐르노하지만 20년 전 일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그런 분일까? 유진이 울먹이며 오빠도 나보다 시어머니를 더 믿는구나. 도연이 당황하며 그게 아니야. 하지만 이건 너무 큰일이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명희가 들어온다. 어머, 우리 신혼부부가 무슨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나? 유진과 도연이 깜짝 놀라 서류를 숨긴다. 명희가 의심스럽다는 말투로 뭘 그렇게 급하게 숨기는 거야?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희가 호통치듯 혹시 이상한 소문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니지? 명희가 유진을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다. 유진아, 너 오늘 기자랑 만났다며? 유진이 깜짝 놀란다. 너, 어떻게? 명희가 태연하게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 줄 알아?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도연이 어머니를 말리며 어머니, 유진이를 너무. 명희가 도연을 제지하며 도연아, 넌 가만 있어. 며느리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명희가 유진에게 다가간다. 유진아, 과거 일을 파헤치는 건 좋지 않아. 유진이 용기를 내며 왜요? 무슨 숨길 게 있으신가요? 명희가 차갑게 웃으며 숨길 게 있긴 내 아버지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었는데. 유진이 화를 내며 뭐라고요?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술만 마시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죽었잖아.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20년 전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진의 아버지 한태식과 박철수의 사업 파트너십,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김명희의 음모.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져만 간다. 과연 유진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그리고 도연은 아내와 어머니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유진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 오전 6시. 유진이 잠들지 못하고 아버지의 편지를 계속 읽고 있다. 결심에 찬 표정이다. 유진이 혼잣말로 아빠,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억울해 하셨는지. 제가 꼭 복수해 드릴게요. 유진이 미란에게 전화를 건다. 미란아, 나야. 지금 올 수 있어? 중요한 일이 있어. 미란이 전화로 놀라며 유진아, 아직 새벽 6시인데. 무슨 일이야? 유진 미란아, 나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반격할 거야. 미란이 어리둥절해하며 반격? 뭔 소리야? 유진이 비장한 목소리로 20년 전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겨낼 거야. 오전 8시 경제신문사. 정 기자가 선배 윤 기자와 대화하고 있다. 선배, 도연그룹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년 전 한태식 사건 말이지? 네. 그런데 증거가 좀 부족해요.
정 기자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당시 도연그룹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어. 윤 기자가 전화를 건다. 박영수 고문님? 윤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차 한잔 어떠세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박영수가 전화로 떨리는 목소리 윤 기자님? 갑자기 왜? 20년 전 한태식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요. 오전 10시 펜트하우스. 미란이 도착해서 유진과 작전 회의를 하고 있다. 유진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너무 위험하지 않아? 유진이 단호하게 미란아, 나 이대로 당하고 살 수는 없어. 아빠도 억울하게 죽으셨고. 미란이 조심스럽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유진이 말한다. 오늘 오후에 도연그룹 이사회가 있어. 거기서 모든 걸 폭로할 거야. 미란이 놀라며 이사회에서? 미쳤어? 시어머니가 가만 놔둘 것 같아? 유진이 담담한 표정 지으며 그래서 준비했어. 유진이 녹음기와 서류들을 꺼낸다. 아빠 편지, 20년 전 계약서, 그리고 어젯밤 시어머니가 한 말 녹음한 것까지. 정말 녹음했어? 응. 내 아버지가 한심했다는 말까지 다 녹음했어. 오전 11시 도연그룹 회장실. 명희가 강 변호사와 긴급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 변호사, 며느리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계획 말씀이신가요? 사모님, 20년 전 일을 들춰내려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한태식 편지까지 가지고 와서. 강 변호사는 당황하며 편지요?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었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분명히 다 처리했다고 했는데. 강 변호사가 다급하게 사모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사회에서 명의가 차갑게 그렇게 되기 전에 막아야죠. 강 변호사가 묻는다. 어떻게요? 명의가 음험하게 웃으며 며느리를 먼저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오후 1시 도연그룹 본사 로비. 유진이 미란과 함께 도연그룹 건물에 들어선다. 긴장한 표정이지만 결연하다. 미란아,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유진아, 정말 괜찮겠어? 응.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이때 최 비서가 나타난다. 사모님,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유진이 당당하게 이사회실에 가려고 해요. 이사회요? 사모님은 이사가 아니신데. 유진이 말한다. 중요한 발언이 있어서요. 20년 전 한태식에 관한 내용이요. 최 비서의 얼굴이 굳어진다. 잠깐만요. 사모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유진이 말한다. 필요 없어요. 바로 올라갈게요. 오후 2시 도연그룹 이사회실. 이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명희와 박철수가 앉아 있다. 갑자기 유진이 들어선다. 김 이사어? 저분이 누구시죠? 박철수가 당황하며 유진아, 여긴 왜? 유진이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연의 아내 유진입니다. 중요한 발언이 있어서 왔습니다. 명희가 얼굴이 일그러지며 유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유진이 정면을 바라보며 20년 전 한태식님과 박철수 회장님의 사업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이사회실이 술렁인다. 최 이사 한태식이 누구죠? 유진이 서류를 꺼내며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도연그룹의 진짜 공동 창립자였습니다. 유진이 아버지의 편지를 읽기 시작한다. 제 아버지가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명의가 모든 걸 조작했다. 계약서도 회사 도장도. 명의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그 편지는 조작된 거야. 유진이 녹음기를 꺼내며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녹음기에서 어젯밤 명희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었는지. 술만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죽었잖아. 이사들이 충격을 받는다. 황 이사 회장 사모님, 이게 사실입니까? 박철수가 당황하며 명희야, 이게 뭐야?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건 함정이야. 녹음을 조작한 거야. 유진이 더 큰 목소리로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계약서도 조작인가요? 20년 전 원본 계약서를 꺼낸다. 이사들이 계약서를 돌려보며 웅성거린다. 김 이사 이게 정말 원본이라면 한태식 씨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후 모든 지분이 박철수 회장님께 넘어갔어요. 최 이사가 묻는다. 그럼 상속 절차는요?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명의가 바뀌었죠. 이때 도연이 급하게 들어온다. 유진아, 여기서 뭐라는 거야? 유진이 도연을 보며 오빠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도연이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명희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도연아, 엄마를 믿어. 저 애가 거짓말하는 거야. 도연이 갈등하며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이사회가 잠시 휴식에 들어간다. 명희가 유진을 복도로 끌고 간다. 명희가 화를 내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유진이 당당하게 정당한 일을 하고 있어요. 명희가 말한다. 정당하다고? 우리 가문을 망치려는 거잖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명희가 위협적으로 유진아, 지금 멈추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유진이 조용한 목소리로 후회는 제가 할 일이에요. 명희가 음험하게 그래?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 내가 오늘 먹은 점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니? 유진이 당황하며 무슨 소리예요? 명희가 웃음 지으며 곧 알게 될 거야. 이사회가 재개되려는 순간 유진이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비틀거린다. 어떻게 된 거지? 도연이 급하게 달려오며 유진아, 괜찮아? 속이 메스꺼워 오빠. 뭔가 이상해. 유진이 쓰러진다. 도연이 소리친다. 유진아. 저기요, 119 좀 불러주세요. 명희가 가짜로 놀란 척 아이고 어떡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나 봐. 김이사 병원으로 빨리 모셔야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유진이 실려간다. 명희가 혼자 음흉하게 웃는다. 오후 5시 병원 응급실. 의사가 도연에게 설명하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묻는다. 하지만 뭐요?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도연이 충격을 받으며 수면제요? 네.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혹시 자살 시도를? 도연이 말한다. 그럴 리 없어요. 유진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미란이 급하게 달려온다. 도연 씨, 유진이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 유진이를 독살하려 했어요. 미란이 화를 내며 뭐라고요? 누가? 도연이 혼자말로 어머니. 저녁 6시 병원 병실. 유진이 의식을 되찾는다. 도연과 미란이 지켜보고 있다. 유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오빠. 어찌된 일이야. 도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유진아, 누군가 너를 해치려 했어. 유진이 기억을 더듬으며 시어머니가 점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다고 했어. 미란이 화를 내며 그 악마 같은 년, 며느리를 독살하려 했어. 도연이 결심을 굳히며 유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순진했어. 이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겠어. 유진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오빠, 이제 나이 말을 믿어줄 거야? 응. 그리고 함께 싸울 거야. 유진의 용기 있는 폭로로 20년 전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명희는 며느리를 독살하려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과연 유진과 도연 부부는 명희의 악랄한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20년 전의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도연그룹 건물을 바라보는
유진과 도연의 모습이 보인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오전 8시. 유진이 회복 중이다. 도연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 TV에서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도연그룹 며느리 독살 시도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년 전 사업 파트너 배신설과 함께. 유진이 놀라며 벌써 뉴스에 나왔어? 어제 이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언론에 제보한 것 같아. 지금 난리야. 미란이 신문들을 잔뜩 들고 들어온다. 유진아 봐. 일면에 다 실렸어. 신문 헤드라인 도연그룹 며느리 독살 시도. 20년 전 사업 파트너 의문사. 재벌가에 숨겨진 진실.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파. 이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 같은 시간 도연그룹 회장실. 명희가 TV를 보며 분노하고 있다. 강 변호사가 옆에 있다. 명희 TV를 끄며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사모님, 일단 진정하시고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명희가 말한다. 대응책? 벌써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게 없어요. 독살 시도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때 최 비서가 급하게 들어온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뭐야? 검찰에서 수사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희 얼굴이 창백해지며 검찰이? 오전 9시 도연그룹 로비. 검사 김정훈이 수사관들과 함께 들어선다. 언론진들이 몰려있다. 김 검사가 기자들을 향해 말한다. 도연그룹 관련 독살 시도 및 20년 전 사업 파트너 의문 사건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합니다. 기자의 시어머니의 독살 시도가 사실인가요?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 과다 복용 흔적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기자의 20년 전 사건과의 연관성은 현재 수사 중이지만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인다. 기자들이 몰려든다. 기자들이 묻는다. 김명희 여사, 독살 시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가 당황하며 노코멘트입니다. 오전 10시 검찰청 조사실. 명희가 김 검사 앞에 앉아 있다. 녹음기와 서류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다. 김명희 씨, 어제 며느리 박유진 씨와 대화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음기에서 명희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가 오늘 먹은 점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니? 명희가 당황하며 이건 단순한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요? 그 직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명희가 당황하며 그건 우연의 일치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럼 이 20년 전 서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한태식의 원본 계약서를 내민다. 명희가 식은땀을 흘리며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오 같은 시간 병원. 유진이 윤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도연이 옆에 있다. 부인, 시어머니가 독살을 시도했다고 확신하시나요? 유진이 대답한다. 네. 분명히 점심에 뭔가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 위협적인 말도 했고요. 20년 전 아버님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유진이 강한 어조로 확신해요.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도연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저도 아내를 완전히 믿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았어요. 윤 기자가 묻는다. 도연 씨,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진실은 가릴 순 없어요. 어머니가 잘못한 거예요. 전국의 시니어 여성들이 TV를 보며 분노하고 있다. 아이고,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며느리를 독살하다니. 시청자이 20년 전부터 그런 악녀였구나. 불쌍한 며느리. 시청자 58세 여성, 우리 며느리한테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어. 저건 정말 악마야.
인터넷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김명희 구속시켜라. 재벌가 시어머니들은 다 저런가? 유진 씨 너무 불쌍해요. 도연은 그나마 양심이 있네. 오후 3시 도연그룹 이사회실.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박철수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 김 이사 회장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박철수가 한숨을 쉬며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최 이사가 묻는다. 20년 전 한태식 씨와의 일도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태식이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 명의가 계약서를 조작했어요. 황 이사가 놀라며 그럼 회장님도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도연그룹의 절반은? 박철수가 대답했다. 한유진 씨. 아니, 태식이 딸에게 돌아가야 할 몫입니다. 오후 4시 검찰청. 김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수사 결과 김명희 씨의 독살 시도 혐의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기자가 묻는다.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 둘째는 사전 위협 발언 녹음. 셋째는 목격자 진술입니다. 한 기자가 큰 소리로 20년 전 사건과의 연관성은요? 한태식 씨의 의문사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희 씨는 어떻게 됩니까? 김 검사가 힘주어 말하길 독살 시도, 사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녁 6시 병원 병실. 유진이 TV로 뉴스를 보고 있다. 도연과 미란이 함께 있다. 김명희 씨 구속영장 신청. 20년 전 사건도 재수사.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아빠. 이제 억울함이 풀렸어요. 도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너무 믿었어.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혈육이니까 믿고 싶었던 거죠. 미란이 작은 소리로 그런데 유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유진이 말한다. 아빠의 억울함을 풀었으니 이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죠. 정당한 권리? 유진 아빠의 지분 50%. 도연그룹의 절반은 원래 우리 몫이었어요. 저녁 8시 구치소. 명희가 구치소 옷을 입고 앉아 있다. 강 변호사가 면회 왔다. 사모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명희가 야윈 얼굴로 얼마나 안 좋은데? 독살 시도는 확실히 기소될 것 같고 20년 전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감옥에 가야 하는 거야? 강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최소 7년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희가 절망에 빠진다. 혼잣말로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사모님,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항소는 할 수 있어요. 명희가 차갑게 항소? 이미 늦었어. 모든 증거가 나왔는데. 며칠 후 도연그룹 회장실. 박철수가 유진과 도연을 만나고 있다. 박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유진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 내 아버지 태식이는 내 평생 친구였어. 내가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야. 도연이 조심스레 아버지,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되죠. 박철수가 서류를 내밀며 이건 새로 작성한 지분 계약서야. 태식이의 50% 지분을 너에게 돌려주는 거야. 유진이 놀라며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원래 너희 아버지 몫이었으니까. 도연이 유진을 안으며 유진아,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요, 오빠. 김명희의 30년 음모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다. 독살 시도와 20년 전 사업 파트너 배신,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녀는 구속됐고 한태식의 억울함도 풀렸다.
유진은 아버지의 정당한 지분을 되찾았고 도연과 진정한 동반자가 됐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일까? 명희는 과연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구치소에서 창살을 붙잡고 있는 명희의 모습.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다. 명희가 혼잣말로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정면을 바라본다. 1년 후 펜트하우스 아침 9시. 화사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유진이 예쁜 아기 지우를 안고 있다. 도연이 넥타이를 매고 있다. 지우야, 아빠 회사 가시는구나.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 볼까? 도연이 아기에게 뽀뽀하며 지우야, 아빠가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아기가 까르륵 웃는다. 유진이 행복한 표정으로 오빠, 1년 전 생각해봐.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그래. 그때는 악몽 같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꿈만 같아. 도연그룹 공동대표로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시어머님 없으니까 정말 편해. 도연이 조금 진지하게 그런데 유진아, 어머니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도연이 작은 소리로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대.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같은 시간 정신병원 오전 9시. 명희가 환자복을 입고 창가에 앉아 있다. 겉보기에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다. 간병인 최 씨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인다. 사모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희가 연기를 하며 계획? 무슨 계획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의사들이 듣고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의사가 지나간다. 명희가 갑자기 정상적인 표정으로 변하며 작은 목소리 최 씨, 준비는 다 됐지? 네, 다음 주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명희가 음험하게 웃으며 그래. 그 애들이 행복하다고? 곧 지옥을 맛보게 해주지. 오후 2시 도연그룹 회장실. 유진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원들이 모여 있다. 유진이 활기찬 목소리로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사모님 경영 능력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유진이 겸손하게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이 커요. 한태식 회장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유진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본다. 유진이 사진을 보며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이제 정말 당당한 도연그룹 공동대표가 됐어요. 저녁 6시 펜트하우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 아기 지우가 유모차에 앉아 있다. 유진아,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 들었어. 뭔데? 도연이 말한다. 우리 신혼여행 계획 어때? 지우도 이제 6개월이니까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어디로 갈까? 유럽 어때? 파리, 런던. 1년 전에 못 갔던 신혼여행을 이제라도. 유진이 행복하게 좋아. 지우 첫 해외여행이네. 아기가 옹알이를 한다. 지우야, 비행기 타고 여행 갈까? 이때 초인종이 울린다. 유진이 불안해하며 누구지? 이 시간에. 저녁 6시 30분 펜트하우스 현관. 유진이 문을 열자 낯선 남성이 서 있다. 박유진 씨시죠? 정신병원에서 왔습니다. 유진이 당황하며 정신병원에서요? 김명희 씨가 탈출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탈출이라고요? 3일 전부터 행방불명입니다. 혹시 연락 오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도연이 급하게 나온다. 무슨 일이야?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대. 도연이 놀라며 뭐라고? 밤 10시 펜트하우스. 경비원들이 집 주변을 지키고 있다.
유진과 도연이 불안해하고 있다. 오빠, 무서워. 시어머니가 복수하러 올까봐. 도연이 유진을 안으며 걱정하지 마. 경찰도 수배령 내렸고 경비도 강화했어. 유진 조심스레 지우가 걱정돼. 혹시 아이에게 해를 끼치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지킬 거야. 갑자기 정전이 된다. 유진이 소리를 지르며 오빠. 침착해, 유진아. 아마 전기 고장일 거야. 어둠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지우. 밤 10시 30분 아기방. 유진이 손전등을 들고 아기방으로 간다. 아기가 울고 있다. 지우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명희가 어둠 속에서 정말 행복해 보이네. 유진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다. 유진이 공포에 떨며 시어머니? 명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1년 만이네, 며느리야. 어떻게 여기까지? 명희가 말한다. 간병인 최 씨가 도와줬지. 돈의 힘은 위대해. 유진이 아기를 보호하며 지우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말라고? 내 손자인데? 밤 10시 45분 거실. 명희가 유진과 아기를 거실로 데려온다. 도연이 묶여 있다. 오빠. 도연이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어 말을 하지 못한다. 명희가 분노하며 1년 동안 정말 행복했지? 내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시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법정에서 이미 끝난 일이에요. 명희가 웃으며 끝났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낸다. 내가 1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얼마나 치욕을 당했는지 알아? 유진이 울며 제발. 지우만은. 지우? 내 손자니까 살려둘 거야. 대신.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린다. 미란이 큰 소리로 유진아. 경찰이 와.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온다. 김명희. 무기를 내려놔. 명희가 당황하며 어떡해. 유진이가 미리 비상연락처에 내 번호를 등록해뒀거든. 명희가 마지막 발악을 한다. 그럼 다 같이 죽자. 이때 도연이 밧줄을 풀고 일어나 명희를 제압한다. 도연이 화를 내며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경찰이 명희를 체포한다. 김명희, 탈옥,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다음날 오전 펜트하우스. 평화가 찾아온 집. 유진이 아기를 안고 있고 도연이 옆에 있다. TV에서 김명희 전 도연그룹 회장 부인이 재체포됐습니다. 이번엔 무기징역이 확실시됩니다. 유진이 안도하며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번엔 정말 끝이야. 유진이 아기를 보며 지우야,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아기가 웃는다. 유진아, 그래도 신혼여행은 가자. 이번 일로 더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어. 그래, 가자. 우리 세 가족이 함께. 3개월 후 파리. 에펠탑 앞에서 가족이 행복하게 사진을 찍고 있다. 유진아, 정말 행복해. 나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주며 뷰티풀 패밀리. 유진이 도연에게 오빠, 우리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 당연하지. 딸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기 지우가 에펠탑을 보며 웃는다. 유진이 아기에게 지우야, 이게 에펠탑이야. 예쁘지? 김명희의 마지막 복수 시도도 실패로 끝났다. 이번엔 정말로 무기징역을 받게 될 명희. 하지만 유진과 도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었고 진정한 사랑도 확인했으며 소중한 가족도 얻었다. 때로는 시련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법. 이제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다. 파리 석양을 배경으로 걷고 있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보인다.
이것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